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대한항공. 많은 분들이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실적은 언제쯤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은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지,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, 그 이슈가 대한항공한테 호재인지, 악재인지,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대한항공의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, 0.5%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11 이평선을 좀 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이 11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요. 이 다음날 이 전날에 무너진 날의 저가보다 더 하락을 해야지 좀 무너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11선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계속해서 이 10월 중순부터 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한번 쉬어가는 텀을 가져야 돼서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, 이것을 지지의 여부, 어느 부분 지지를 받느냐, 이것을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11선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제 뭐 21선이나 다른 이평선들에서 좀 지지의 구간이 나온다면은 선을 좀 중점으로 보고 저희가 접근해도 되니까요.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. 지금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여기 항공사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죠.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 기사를 조금 가져왔습니다. 기사를 보시면 항공사 인건비가 껑충이라고 하는데 회복 신호탄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운항 항공을 늘릴수록 인력 투입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. 자, 여기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사를 보시면 국내 항공사 인건비가 1년 새 최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. 인건비가 오른 것은 이 여객이 정상화되면서입니다. 이 신규 채용도 인건비 상승의 부추겼고요. 이 방화원 변화기나 하나 항공사 실적 측면에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, 저희의 대한항공을 좀 중요시 봐야겠죠. 대한항공의 인건비가 지난해 3분기에 1조 1873억 원에서 올해 3분기 1조 3745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. 이 합병 이슈로 말이 많은 아시아나 항공의 인건비 또한 3604억 원에서 4612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. 이 저비용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이렇게 인건비가 오른 것은 근무하는 직원에 이러한 영향인데요. 이 팬데믹으로 그간 휴업 중이었던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신규 채용도 본격화를 했습니다. 또한 이 연봉 인상도 인건비 상승에 일조를 했고요. 올해 노사 간 연봉 인상안에 합의해 항공사에서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등 이 항공사 연봉은 2.5%에서 13% 올랐고요. 일부 항공사는 연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성과금도 확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인건비 여기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, 감기에 걸려서 약간 코가 좀 맹맹하고 코가 막혀서 목소리 이상한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항공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항공업은 업황이 좋아질수록 이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. 따라서 공급을 눌릴수록 이 투입하는 인력도 증가해서 인건비 상승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엔데믹 기간에는 공급 축소로 이 인건비의 요소가 좀 부각되지 않았는데, 이 엔데믹으로 다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체감적으로 멈춰 있던 인건비 등의 비용 지출이 좀 도드라져 보인 것입니다.
하지만 현재 저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항공업의 실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뛰어오른 인건비가 현재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대한항공에서 좀 3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객이 호황이지만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축소가 됐다고 이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 올해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5,203억 원의 영업을 기록했고요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% 하락한 수치입니다. 합병 이슈로 말이 많은 이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44.8%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따라서 향후의 실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? 바로 매출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 인건비 등 이 비용 부담이 좀 덜 것인데요.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업 다각화입니다. 이 사업 다각화를 해서 좀 매출 비중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신규 노선 발굴 그리고 이외에는 화물이나 정미 등의 이제 비중을 좀 키우는 방법도 좀 사업 다각화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항공주의 업황도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추가 부분도 오늘은 조금 상승해서 이 75달러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WTI가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붙고 있는 하락이라서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. 평균 거래량인 이 11일과 50일 이평선 부분에 좀 닿는 거래량으로 주식이 하락 마감을 한다면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들과 주가의 흐름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. 데이터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